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여자가 찾아와 조용히 말하죠.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밝혀지는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서로 다른 새 아이의 가슴 뭉클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닿을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그럼 조용히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검은 상복, 흰 국화꽃, 슬픔으로 눌린 빈소. 조문객 사이를 누비며 상주 역할을 하던 은희는 조용히 상위에 술 한 잔을 따랐다. 그녀의 아버지 조남식, 평생 한마디 거친 말도 없던 사람. 딸들에게는 엄격했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 사람. 이제는 영정 속 미소만 남은 그가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지 나흘째 장례 마지막 날이었다.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아있던 어머니, 정분남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좀 누우실래요? 여기 너무 오래 계셨어. 아냐, 이제 마지막이잖니? 분남이 눈은 마치 먼 데를 보는 사람 같았다. 은희는 그런 엄마를 애틋하게 바라보다 다시 조문객에게 인사를 건네러 나갔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낮게 묶은 머리, 얇은 립스틱. 은희는 순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에 발을 멈췄다. 그 여자는 묵묵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요. 은희의 눈이 흔들렸다. 저 누구시죠? 그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벌써 젖어 있었다. 그때 의자에 앉아있던 정분남이 일어섰다. 미정아 왔구나. 언니, 나 올까 말까 고민했어.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은희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낯선 여자의 대화를 멍하니 들었다. 엄마 누구세요? 누구냐고요? 그쪽. 분남은 조용히 말했다. 은희야 너희 아버지. 그 사람. 미정이랑도 함께 살아왔어. 뭐라고요? 미정이는 그 사람의 또 다른 가족이야.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뒷배경처럼 깔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가 두 집 살림하셨단 말이에요? 정분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응,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은희는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럼 우린 뭐예요? 이 집은 뭐였고 나는 누구예요? 정분남은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도 미정이도 나도 다 그냥 살아냈을 뿐이야. 빈소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은희는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겨진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의 사진과 보험계약서를 발견하게 된다. 사진 속엔 아버지와 미정, 그리고 한 남자아이. 은희는 사진 뒷면의 날짜를 보고 다시 한번 얼어붙는다. 그날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다. 사진을 든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분명 아버지와 낯선 여자, 미정,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한 아이. 그 아이는 또렷한 눈매와 짧게 깎은 머리를 한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그 아이가 은희의 아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사진 뒷면의 날짜는 1981년 6월 3일. 은희가 태어난 정확한 날이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렸다. 정분남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진 봤구나. 이건 뭐예요? 엄마. 이게 뭐냐고요. 분남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태어난 날 나는 병원 침대에 있었고 미정이도 그 병원에 있었어. 너와 그 아이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단다. 은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그 아이는 내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이야. 너와 같은 날 태어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 지금은 어디 있어요? 모른다. 미정이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그 사람 아버지가 두 가정을 유지하는 걸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결국 둘 다 외면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 은희는 사진을 들고 일어섰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빠한테 혼자 사랑받는 딸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넌 분명 가족이야.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을 너에게는 했거든. 정분남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받은 마음, 기억, 그건 다 진짜였어. 그 말은 위로였을까? 변명이었을까? 은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방을 나섰다. 며칠 후 은희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며 우연히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한다. 주소록 페이지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이름. 진우 부산 해운대 앞 골목집. 은희는 손에 든 수첩을 꼭 쥐었다. 찾아야겠어. 그 아이, 아니 내 동생일 수도 있는 사람. 그날 밤 은희는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다. 창밖으로 밤바다의 조명이 스치고 지나갔다. 은희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묵은 얼굴과 사진 속 아이의 눈동자가 교차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하겠어. 버스가 부산에 도착한 건 새벽 6시 무렵이었다. 바다는 아직 깜깜했고 공기는 싸늘하게 젖어 있었다. 은희는 수첩 속 해운대 앞 골목집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길을 걸었다. 해운대 시장 골목 뒤편 오래된 가로등 아래 붉은 벽돌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 주소가 맞다면 여기인데 초인종은 오래된 버튼형이었고 진우라는 명패는 없었다. 은희는 조심스레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은희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였다. 단정한 체크 셔츠, 편안한 슬리퍼, 그리고 어디서 본 듯한 이목구비. 혹시 진우 씨세요? 그는 경계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은희는 손에 쥔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여기 있는 이 아이 맞죠? 진우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제 아버지 유품에서요. 조남식 씨 아시죠? 진우는 숨을 고르며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은희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깔끔했지만 벽 한편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에서 은희는 미정이라는 여자의 젊은 시절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진우는 사진 옆에서 말했다. 어릴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나는 늘 좋아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은 세상이 좀 따뜻했죠.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 우리 아버지, 당신 기억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조용했어요. 나긋나긋했고 무표정이었지만 꼭 나갈 때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갔죠. 아마 죄책감이었겠죠. 죄책감? 진우는 씁쓸히 웃었다. 당신네 집이 진짜 집이었으니까요. 나는 늘 그림자였어요. 은희는 머리가 멍해졌다. 자신은 평생 사랑받았다고 믿었던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배제된 기억이었다는 사실이 버겁게 다가왔다. 그래도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나는 그의 흔적을 찾아봤어요. 그의 이름, 그의 말투, 그가 좋아하던 음악. 이상하죠. 그는 절대 내 곁에 오래 머문 적 없었는데 은희는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제라도 마주하고 싶었어요. 이게 내 동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버지의 흔적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앨범과 편지, 테이프를 꺼내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밤은 깊어갔고 바닷바람은 창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묵묵히 귀를 기울이며 조남식이라는 한 남자의 두 개의 인생을 처음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은희는 어머니 정분남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온 사진, 그리고 해운대에서 만난 진우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분남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우. 그 아이는 나도 한두 번 본 적이 있어. 그의 엄마랑 같이 몰래.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뭘 말할 수 있었겠니? 그 사람 없이 나 혼자 너희 키우는 것도 벅찼는데 미정이랑 마주치면 속이 뒤집히면서도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었어. 왜요? 그 여자도 나처럼 혼자였거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두 명이었던 거지.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만큼은 느껴졌다. 며칠 뒤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혹시 우리 엄마 미정 씨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장례식 이후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은희는 고민 끝에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 구석자리엔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희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그날 장례식에서 뵈었죠.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요. 미정은 잠시 은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희 씨,
얼굴을 보니 그 사람 닮았네요. 은희는 당황한 듯 미소도 지을 수 없었다. 미정은 손을 모으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했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었던 것도 알아요. 그 사람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도 갈 용기가 안 났어요. 하지만 분남 씨가 날 껴안아 줄 줄은 몰랐어요. 은희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도 감췄어요. 나를 위해서인지 아버지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당하시며 살아오신 거죠. 미정은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 둘 다 같은 남자를 기다렸네요. 그 사람은 늘 조용히 다가와 웃었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진우, 우리 아들이에요.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엔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다. 그 아이, 이제 형제처럼 지내고 싶어요. 서로 다른 진실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라도 마주할 수 있다면. 미정은 조용히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손끝에 전해진 감정은 오랜 슬픔의 해빙 같았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삶이 처음으로 이해와 용서라는 이름으로 맞닿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다. 내 딸 은희에게 미안하다. 아빠는 너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너를 품에 안았던 그 첫날의 감정은 평생 내 마음을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단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 조남식. 은희는 조용히 편지를 적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울었다. 며칠 뒤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제처럼 지내고 싶다는 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은희는 곧장 답장하지 못했다. 진우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혼란과 망설임이 전해졌다. 그럴 수도 있지. 은희는 생각했다. 자신이 겪은 충격도 채 다 가시지 않은 마당에 진우가 느낄 감정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헝클어져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은희는 다시 유품함을 열어보았다. 그 속에서 발견한 건 오래된 녹음 테이프 하나였다. 조심히 다뤄주세요라고 적힌 작은 메모와 함께였다. 은희는 집안에서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넣었다. 삐거덕거리는 기계음. 잠시 후 나치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희야,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는 내가 이걸 언제쯤 들을지 모른단다. 조남식의 목소리였다. 담담하면서도 조금씩 떨리는 목소리.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진 않더라. 나는 아버지로서 너를 사랑했고 남편으로서 분남이에게 늘 미안했고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 미정에게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였다. 은희는 숨을 멈춘 채 테이프를 들었다. 진우는 내가 가끔씩 찾았단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보지 못했고 미정이 눈을 피하게 됐어. 그 애가 나를 닮아간다는 게 두려웠거든. 은희야, 네가 이걸 듣고 나를 미워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줬으면 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였어. 내가 있어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단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테이프를 다시 되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재생을 멈췄다. 그날 밤 진우에게 답장을 보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음성 들려주고 싶어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진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시간은 며칠씩 흘러갔고 은희도 점차 일상으로 복귀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혹시 은희 씨 맞으시죠? 저 진우 친구입니다. 은희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진우가 사고가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해운대 병원이에요. 진우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전화기를 놓자마자 은희는 짐도 챙기지 않은 채 다시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은희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 아이, 아니, 내 동생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은 걸까? 그녀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제 더는 피하지 않기로. 부산 해운대 병원,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다. 그러나 병실 안은 잔잔한 기계음 외에는 조용했다.
은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진우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머리엔 작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은희 씨, 진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많이 다친 건 아니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오토바이 사고였어요. 혼자 넘어진 거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죠. 은희는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잠시 후 진우가 입을 열었다. 사실 연락하려고 했었어요. 그 음성 메시지 들려달라고. 은희는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녹음된 파일이 담긴 작은 기기를 꺼냈다.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당신에게 남긴 건 아니지만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플레이 버튼이 눌리고 병실 안에 조남식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진우는 내가 가끔씩 찾았단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보지 못했고. 진우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한 사람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각각 다른 상처를 받은 이들이었다. 녹음이 끝나고 병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엔 그리움이 분노로 바뀌었고 이제는 뭐랄까? 그냥 공허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알아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속으로 미워했던 적 있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게 있긴 하네요. 서로를 알게 해줬어요.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이 슬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 말 좋네요. 같이 슬퍼한다. 지금 내겐 그게 더 필요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병실 내 기계음이 섞이며 조용한 화해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 이제 갈게요. 푹 쉬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엔 치킨 한 마리 사서 와주세요. 은희는 웃었다. 치킨 좋아해요?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자주 사다 주셨어요. 그런 날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꼭 사올게요. 다음에 봐요. 진우 씨. 은희는 병실을 나서며 잠시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버지, 조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은희는 퇴원한 진우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해운대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가방 안엔 진우가 말했던 치킨 한 마리가 따뜻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했다. 은희는 가방을 꼭 쥔 채 중얼거렸다. 정말 형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부산역에 도착하자 진우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오셨어요? 치킨 사왔어요. 진우는 순간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사오실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 근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치킨 박스를 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릴 땐 치킨이란 게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와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선 생일에만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기다림 속에 치킨을 먹었네요. 진우는 웃음을 지으며 치킨을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다. 이 맛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그냥 바삭한 통닭. 아버지가 어떤 맛을 좋아했는지는 우리 둘 다 알게 됐네요. 진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죠.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와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될 줄은. 기억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니까요. 사람은 없어져도 기억은 남잖아요.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진우 씨, 어머니와는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요, 병원 간 이후로 어머니는 제게 별다른 말을 안 하세요. 늘 조용한 분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미정 씨는 그저 당신을 지키려 했던 거겠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때때로 엄마가 불쌍해요. 하지만 그 불쌍함이 저까지 올가맨 느낌이 들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비슷한 어른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외면도 겪었고. 진우는 그 말을 곱씹듯 되새기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평생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란 사람들이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를 우리 둘이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우는 멈춰있던 손을 움직였다. 닭다리 하나를 은희에게 건넸다. 이거 우리 나눠 먹을까요? 좋아요. 그 작은 치킨 조각 하나가 처음으로 둘 사이의 따뜻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바람이 불고 해가 천천히 기울어 갔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또 어쩌면 진짜 가족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 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을 찾았다. 진우와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생일에 꽃을 바치고 과거를 조금씩 나누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혹시 엄마랑도 다시 마주할 생각 있어요? 은희가 물었다.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엄마에게도 말 못한 게 많아서요. 그 사람 이야기도 내 이야기라도. 은희는 미소 지었다. 그럼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할게요. 가족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진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미정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벨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진우야? 잠시 멈칫한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오랜 침묵 끝에 미정은 말했다. 그래, 약속 장소는 미정이 오래 다니던 교회 옆 작은 찻집이었다. 작은 창가 자리에서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카디건에 나뭇잎 무늬 스카프를 두른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다. 오랜만이네. 응, 진우는 은희와 함께였다. 은희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장례식 이후 뵙네요. 미정은 은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고마웠어요. 세 사람 사이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찻잔 속 허브차에서 김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엄마, 나 당신을 원망했었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당신에 대해. 왜 나는 늘 모르고 있어야 했어요? 미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우야, 나도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아버지라는 사람의 존재가 내게 혼란만 줄까봐 두려웠어. 그 사람은 가끔 와서 웃고 갔지만 나는 매일 울었어. 진우는 눈을 감았다. 나도 알아. 이제는 그게 엄마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걸.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진우 씨는 지금 아버지를 넘어서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걸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 해요. 미정은 은희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는 지난 세월의 쓸쓸함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은희 씨, 당신 어머니 분남 씨가 나를 안아주던 날, 그 손길을 잊을 수 없어요. 그게 내가 진우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든 용기였어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서로에게 조금은 솔직해지자. 나도 당신 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말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겼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라도. 세 사람은 그날 찻집에서 오래 머물렀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조심스럽게 엮여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정은 먼저 분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분남 씨, 나예요. 미정이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말없이 있던 분남이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요? 보고 싶어요. 우리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분남이 먼저 대답했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분남이 집 작은 부엌 식탁에 둘만의 자리가 차려졌다. 은희는 조용히 방을 비워주었고 진우는 멀리서 준비된 음식을 내려놓기만 했다. 정분남과 이미정 한 남자를 사랑했고 또 그로 인해 서로를 외면하며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여자. 이 집 참 익숙하네요. 미정이 조심스레 말했다. 분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또 여기 몇 번 왔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지만 서로 피하지 않았다. 그때 당신 얼굴을 보고도 모르는 척했던 거 미안했어요. 분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또 내가 누군지 알았죠? 미정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사람, 조남식 씨는 우리 둘 다를 사랑했을까요? 분남이 질문에 미정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다. 사랑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은 한 여자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두 여자를 붙잡았고 결국 우리 모두를 외롭게 했죠. 분남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럼에도 당신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늘 그림자였으니까. 하지만 그 그림자를 따뜻하게 해준 건 당신이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나를 안아줬을 때 처음으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분남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같을 거란 생각에 그냥 안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오랜 세월 응어리진 감정이 식탁 위에서 하나씩 풀려나갔다. 진우, 좋은 아이예요. 분남이 말했다. 그 아이가 자란 길이 당신의 시간이었다는 걸 이젠 인정할 수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은희도 멋진 아이예요. 그 아이가 우리를 이렇게 다시 안게 했네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남은 주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남식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당신 앞으로 온 건 아니지만 읽어봤으면 해서. 미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속지엔 조남식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힌 문장이 있었다. 미정아,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야 했단다. 내 삶의 가장 고운 조각은 너였고 가장 아픈 조각도 너였다. 진우를 내 아들로 불러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아이를 위해 살아줘서 고맙다. 그 어떤 말로도 너를 위로할 수 없지만 너를 사랑했다는 말만은 남기고 싶다. 조남식.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이 편지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분남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우리 조금은 덜 외로워도 되지 않을까요? 두 여자는 오랜 침묵을 식사와 눈물과 기억으로 풀어내며 한 남자의 뒤편에서 흘러간 삶을 처음으로 마주보며 나누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희와 진우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 엄마들 꽤 강하죠? 그리고 꽤 따뜻해. 은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도 오늘은 조금은 편히 눈 감았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 은희는 오래된 유품 중 하나였던 흑백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이 유독 은희의 시선을 끌었다. 푸른색 글씨로 뒷면에 적힌 글귀. 1985년 여름 동네에서. 사진 속에는 한 소년과 함께 조남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진우와는 전혀 달랐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기억. 장례식 날 조문객 중 어딘가 낯익은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 남자 역시 조용히 조문만 하고 돌아갔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뭔가 알고 있는 듯했다. 은희는 사진을 들고 진우에게 연락했다. 진우 씨, 아버지 사진첩에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혹시 당신도 본 적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들고 동네 구청을 찾았다. 당시 주소지와 출생신고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다. 이 사진 속 조남식 씨, 당시 이 동네에서 잠시 거주했던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조윤석이라는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요. 조윤석? 은희와 진우는 동시에 말했다. 공무원은 덧붙였다. 이분 현재 서울 강북구에 주소 등록되어 있네요. 지금은 40대 후반쯤 될 겁니다.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 다른 형제가 있는 건가요? 진우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날 밤 은희는 혼자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그 안엔 날짜만 적힌 페이지들 사이로 조그맣게 끼워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윤석이는 내가 처음으로 책임지려 했던 아이. 하지만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조용히 떠났고 나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진우를 보며 윤석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은희, 넌 내 삶에서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은희는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다음 날 은희는 진우에게 말했다. 우리 윤석 씨를 찾아야 해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서울 낯선 골목을 지나 한날끈 인쇄소 앞에 멈춰 선 두 사람. 간판엔 윤석 인쇄라고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종이 냄새와 잉크향이 퍼졌다. 카운터 너머로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희는 사진을 꺼내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이 사진 속 남자 기억하시나요? 남자는 사진을 본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조남식 씨네요. 맞아요. 저희 그분의 자녀입니다. 윤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다. 그래요. 그 사람. 내 생의 첫 스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평생 외면했던 이름이기도 해요.
은희와 진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난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어머니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당신을 기억했어요. 윤석은 눈을 감았다. 그래요. 가끔 그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가족이었던 적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서로를 알면 좋지 않을까요? 윤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이젠 우리끼리라도 나누면 좋겠네요. 그날 인쇄소 한켠에선 아버지를 둘러싼 또 다른 퍼즐 조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은희는 윤석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진우 없이 조용히 둘만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윤석은 인쇄소 옆 작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비치는 벤치 위에 앉은 그의 모습은 오랜 세월 속을 혼자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은희 씨, 와줘서 고마워요. 윤석 씨, 아직도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네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덜 아픈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목이 메이거든요. 은희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의 다이어리예요. 당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책임지려 했던 아이, 당신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윤석은 손끝으로 노트를 조심스레 받았다. 노트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책임지려 했다. 그 말 참 오래 기다렸던 말이네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윤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릴 땐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그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희는 잠시 받았다가 곧 전화를 끊고 말했다. 진우 씨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아버지의 퍼즐 조각 같아요. 따로 놓으면 의미 없지만 함께 놓으면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윤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마음에 들어요. 은희는 갑자기 묻고 싶어졌다. 윤석 씨는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한참을 생각하던 윤석이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나도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은희, 진우, 윤석, 해운대의 조용한 포장마차, 바람이 부는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은 상 위에 맥주잔이 부딪혔다. 우리가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우가 말했다. 나도요. 하지만 이런 자리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진짜로 사라졌을 거예요. 은희가 덧붙였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지금 우리는 조남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 유산은 재산도 편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진우가 말했다. 우리 내년 아버지 기일엔 셋이 같이 가요. 은희가 웃었다. 좋아요. 그리고 그날엔 치킨 한 마리 들고 가요. 윤석은 놀란 듯 말했다. 치킨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래요. 그걸 함께 먹으며 우리가 이만큼 왔다는 걸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밤바다의 작은 파도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테이블 위에서 하나로 포개졌다. 조남식이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시간과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이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봄이 왔다.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은희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해운대역 앞에 서 있었다. 진우와 윤석도 약속한 시각에 맞춰 도착했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조남식의 생일이었다. 산자락에 있는 낙골당, 조용히 정돈된 벽면 안에 조남식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있었다. 은희가 가장 먼저 묵내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올해는 조금 덜 울 것 같아요. 진우는 종이 가방에서 치킨 박스를 꺼냈다. 한 마리의 따뜻한 통닭, 그리고 조용한 미소.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맛이에요. 올해는 셋이 왔어요. 가족이요. 윤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조남식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웃고 있는 어린 윤석과 그 옆에 청년 조남식. 사진, 이제 당신 앞에 두고 갑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 사람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치킨을 한 조각씩 나누어 먹었다. 마치 생전에 함께했던 식탁처럼
웃기죠. 제사상의 치킨이라니 진우가 말했다. 아버지는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로. 은희가 웃으며 답했다. 윤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우리 셋이 함께 먹는 첫 번째 생일이기도 해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희는 낙골당 벽면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낙골당을 나와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찻집에 들렀다. 작은 창가 자리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많은 이해가 오갔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그렇게 지내요. 은희가 말했다. 그래요. 이젠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법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날 밤 은희는 혼자 해운대 바다를 다시 걸었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멀어졌다. 그 소리 안에는 아버지의 낮은 숨소리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비로소 가족이 되었어요. 아빠, 당신 없이, 당신 덕분에 몇 주가 흘렀다. 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조용히 파동치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어느덧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고 나무엔 연두빛 새잎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그날 또 은희는 출근길에 조용한 찻집에 들렀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는 누군가가 먼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조남식의 낯익은 사진 속에 잠시 등장했던 이름 없는 인물이었다. 은희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조남식 씨와 아는 사이세요? 그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그분과는 오래전 같은 함대에서 복무했어요. 은희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조남식과 해군 제복을 입은 동료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람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누구보다 웃음이 많았고요. 하지만 편지를 자주 썼어요. 누구에게 쓴 건지 말하진 않았지만 늘 종이에 썼다 지우길 반복했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편지들 덕분에 서로를 알아갔어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자식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이름도 말하진 않았지만 늘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 마지막엔 우리 곁에 없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들이 그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 오늘처럼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꺼내주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잊지 않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은희는 윤석과 진우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분남과 미정도 함께했다. 5사람은 분남이 집 작은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을 나눴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다 함께 식사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따뜻하네요. 분남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더라고요. 누가 누구보다 더 옳고 그르지 않아요. 다만 함께 있을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윤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우리 이제는 각자의 자리를 넘어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희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용기였어요. 진우가 마무리하듯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군가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잔들이 부딪히며 조용한 소리가 마루 위로 퍼졌다. 그날 밤 분남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낡은 사진첩을 펼쳤다. 그 속엔 조남식의 젊은 날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의 모습이 함께 담긴 새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 분남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식 씨, 이제 당신 자리는 우리가 지킬게요. 당신 없이도 당신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몇 달이 흘렀다.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다. 거리에선 은행잎이 바람 따라 굴러다녔고 사람들은 조금씩 옷깃을 여미기 시작했다. 은희는 그날 조남식의 유품 중 미처 열지 못했던 상자를 꺼냈다. 낡은 나무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진우가 남긴 열쇠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과 녹슬어버린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 언제나 어렵지만 이건 꼭 남기고 싶었단다. 나는 너희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다.
선택의 순간마다 비겁했고 사랑을 말하기보다 도망쳤지. 하지만 너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진우야, 너는 내 닮은 그림자였다.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칠까 두려워 멀리서만 바라봤지만 내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에 있던 아이였단다. 은희야,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비록 진실을 모두 전하지 못했지만 너의 따뜻함은 인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었다. 윤서가, 너는 내 상처였고 동시에 내 죄책감이었다. 그럼에도 너를 잊지 않았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널 안고 있었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혈연보다 깊은 것은 이해고 함께한 기억이니까. 이제야 말하지만 너희 셋은 나의 전부였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 조남식 편지를 읽는 동안 은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진우와 윤석도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 편지 한 장이 세 사람의 심장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세 사람은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조남식과 새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조용한 사진 전시, 전시장 한켠엔 조남식이 남긴 편지들과 손글씨,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한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관람객들 사이엔 분남과 미정도 함께 있었고 그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전시를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전시장 마지막 공간, 검은 배경 위에 커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시는 끝났지만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은희는 부산의 바다 앞에 섰다. 치킨 한 마리를 손에 들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정말 안녕히 계세요. 아빠. 그 순간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는 듯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 없이도 그 사람을 닮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역시 마음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은 떠나기 전에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